자, 오늘은 조선시대 작가 중에 하나인 유산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주로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도시의 유흥공간에서 불려진 12작품의 작가 중에 하나이다. 중국의 고사와 한시를 활용하였고 대구와 비유법 등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봄경치, 요게 노래 대상이 되겠네요.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전체 4사조가 중심을 이루는 가사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작품이다. 자, 대중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여 상투적이지만 대중에게 익숙하고 화려한 표현들을 활용하였고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좀 길어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본문을 읽고 본문을 해석하고 핵심 정리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냥 본문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길어서 라고 보면 되겠네요.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번님내야 산천경계 구경가세. 화란춘성하고 화란춘성 꽃이 봄성, 춘성, 봄성에 화려하게 만발하고 만화방창이라 자 따뜻한 봄날에 온갖 꽃들이 흐드러져 있다. 그래서 이게 화자가 여기 화자거든요. 화자인데 간혹 어떤 본을 보면은 이렇게 꽃화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구절을 묶어놓고 본다면 흔한 상투적인 한문구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 작품들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러한 한문구가 잡가에 쓰여졌다는 것은 잡가는 사실은 특정 작가가 없는 평민문학이거든요. 그건 바로 상층문학에 대한 모방이다. 더더군다나 춘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계절적 배경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 좋다. 때 어떤 때? 시절이 좋다. 어떤 시절인데? 그렇죠. 춘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번님내야. 번님내, 번님. 아, 이건 부르는 말이니까 내적 청자겠네요. 산천경계를 구경가세, 자연경치를 구경가자. 한마디로 봄놀이를 하러 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권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에 해당하고 산천경계 구경을 권함.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산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죽장망의 단표자로 자 죽장망의 대지팡이와 집신 단표자 한 개의 표주막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간편한 차림, 간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자 자연으로 들어갔어요. 공간의 이동. 만개 아니야 이거 찰만자죠. 온 산에 홍록 붉은색과 푸른색 초록색이에요. 붉은색과 초록색이니까 가득한 꽃과 풀들은 1년 1도 했는데 1도는 요거는 온도 18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한 번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러면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내후년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년 이렇게 돼요. 매년 다시 피어 춘색, 자, 봄의 색깔, 계절적 배경이고요. 봄빛을 자랑하려고 색색이 붉었는데, 시각적 심상이죠. 한마디로 꽃이 활짝 핀 봄날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네요. 창송취죽은 창창울울한데 기와요초 남만 중에 꽃속에 잠든 나비 자취없이 날아난다. 창송할 때 창은 푸르다요. 송은 소나무야. 그러니까 뭐야 취도 역시 푸르다요. 죽은 대나무야.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창창울울
창창 울울 요거 같은 말 비슷한 말은 울울창창이에요. 울울창창 약분해볼까? 그랬더니 뭐야? 울창이에요. 그래서 매우 울창하다. 나 이렇게 외웠어. 창창 울울창창 약분했더니 뭐야? 울창이야. 울창이 두 번이네. 매우 울창하다. 이렇게 외워요. 뭐 외우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자, 창창 울울한데 기화요초 중에 기화요초 옷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에 한마디로 기가 막힌 풀과 요상한 꽃이에요. 낭만이라는 건 활짝 피어있다는 뜻이고요.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간다, 날아난다. 자, 요 대목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춘색을 자랑하려고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 푸른 소나무와 취직 푸른 대나무들은 이라고 함으로써 봄날의 경치를 시각적 대비를 통해 시각적 심상의 대비 어떤 시각적 심상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다시 갈까요? 유상앵비는 변평금이요 화간 전문은 분분설이다. 삼춘가절이 좋을시고 유산앵비 유자가 버드나무 유자예요. 버드나무 위에 있는 앵비는 나는 꾀꼬리는 이란 뜻이에요.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는 편금 편이 조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금조각과 같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앵무새 내지는 꾀꼬리 이 꾀꼬리가 노란색이죠. 그래서 뭐처럼 느껴져? 금조각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그렇죠. 색채의 유사성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화간 전무는 화자가 꽃화자야. 꽃 사이에서 무가 춤무자야. 춤을 추는 뭐는 나비는 꽃 사이에서 춤을 추는 나비는 분분설이라. 분분설 뭐야? 분은 분가루 설은 눈설자야. 자, 그러니까 뭐야? 어지러이 날리는 눈송이 같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꾀꼬리가 한 조각의 금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비. 자, 접자가 이게 나비예요, 나비. 춤을 추는 나비. 나비는 마치 뭐 같다? 그렇죠. 눈과 같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뭡니까? 모양의 유사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구법, 은유법과 함께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요. 아름다운 봄 경치를 대표하는 꾀꼬리와 나비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삼춘가절 좋을시고 할 때 삼춘이니까 이걸 세 번의 봄, 그래서 3년 동안의 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삼춘이라는 건 초봄, 한봄, 늦봄, 한마디로 봄 내내, 올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날의 아름다운 계절이 참 좋을시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삼춘은 3년 동안의 봄이 아니라 봄날 내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도화만발 점잠홍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삼춘이여든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도화할 때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화자는 꽃 한자죠.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만발아요. 하나하나가 붉은색이로구나 라는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점잠홍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이 붉다. 즉 울긋불긋 꽃이 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주, 축수, 애삼춘이다 라고 했는데 어주는 어부가 타는 배. 한마디로 고기잡이 배예요. 고기잡이 배가 물을 따라 오르니 삼춘이 뭐랬지 아까? 그렇지 삼춘. 봄날을 사랑하다. 그러니까 뭐야? 봄날을 즐기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중국에 왕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유라는 사람의 도원행이라고 하는 식구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가 도화가 만발해서 얘는 이 왕유의 도원행이라고 하는 식구를 떠올리며 여기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렇죠. 무릉도원이라고 해석해요. 이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릉도원을 통해서 이상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가 바로 이상향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자연 경치에 대한 어떤 예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여기야, 여기가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자, 이 도화원기가 아까 복숭아꽃이 나온다고 그랬죠? 복숭아꽃이 나오고 그 복숭아꽃을 따라서 올라가다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진짜 무릉도원, 별천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는 복숭아꽃이 피었네. 야, 이 복숭아꽃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가 떠오르네. 아, 이 복숭아꽃을 통해서 나는 뭐가 떠올라? 무릉도원이 떠오르네. 라는 식으로 특히나 이 무릉도원을 뭐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연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유세지 사사록하니 황산곰리 단충절에 연명오류 여기가 아니겠느냐. 양유라는 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에 가는 가지가 사사롭게 한마디로 가느다란 실처럼 늘어져서 매우 녹색이니 푸르니 황산공리 황산의 골짜기 속에서 당했어. 무엇을? 춘절을 봄이라는 계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에 봄을 맞이함에 연명오류가 여기가 아니겠느냐. 아까 무릉도원은 자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있는 말을 했어요. 이때 도연명이 이도연명이 이연명이에요. 이연명이 바로 어디에 살고 있었어? 오류라는 곳에 살고 있었대요. 즉 무슨 소리냐면 도연명의 집 마당에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류예요. 오류.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류자가 버드나무 유자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오류가 나중에 이제는 도연명 스스로가 자신의 호를 정해요. 그러니까 서브네임이죠. 호를 정했다가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개명을 하는데 뭘로? 잠이라고 하는 걸로 개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가 본사 1 봄산경치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사 2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비는 물을 차고 날아오고 기러기는 물이 져서 자 거지중천 거자가 거주하다야. 어디에? 허공에. 그 허공 중에 높이 떠서 두 날개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본 길 어이갈 곳을 피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펄펄펄이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고요. 음성상징어이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백운 사이에 하얀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고 천리강산 머나본 길이 어딘데? 그렇지. 기러기가 날아가야 할 길이죠. 왜? 제비는 봄에 오는 철새잖아. 지금 봄이잖아. 그러니까 물을 차고 날아온 거야. 근데 기러기는 겨울에 오는 철새잖아. 이제는 어디로? 북쪽으로 날아가야 되거든. 아이씨 언제가? 아이고 가기 싫은데 이거예요. 어이갈고 슬피 운다. 자, 근데 이런 구절이 처음 있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하고 뜬금없이 슬피 운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질적이다.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기러기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거기 때문에 기러기가 떠나가기 싫어서 슬퍼하는 거야. 기러기가 떠나가기 싫어서 슬퍼한다는 건 여기가 좋다는 얘기죠. 결국 화자의 정서가 슬픈 것이 아니다. 화자는 지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사는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낙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에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자,
딴따란 딴따따따따 딴따란 딴따따따따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됐구죠. 일단은 구절풀이부터 본다면 원사는 첩첩 쌓이고 태사는 주춤하여 주춤이라고 하는 건 달리다가 문득 멈추어서서 내지는 산이 우뚝 솟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산이 우뚝 솟아의 의미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낙하여. 낙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아래로 축 늘어져. 에이구부러져. 에이구부러져는요, 애굽다라는 말의 어감을 살려서 느려 표현한 것이고요. 애굽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휘어져 뒤로 굽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광풍의 흥에 겨워 우줄우줄 뭐라고? 우줄우줄 움직이는 모양이고요. 의태어예요. 음성상징어고요. 춤을 춘다. 잠깐. 읽다 보니까 헷갈려 죽겠네. 원사는 첩첩하고 태사는 주춤하여 기암은 층층하고 장성은 낙낙하여 에이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대요. 근데 누가 춤추는 거야 지금? 원산이야 태산이야 기암이야 장성이야 광풍이야. 춤을 추는 건 광풍이 불어서 무엇이? 그렇지. 장송이 춤을 추는 거죠. 누가 춤추냐고요? 장송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장송만 춤을 추고 있어? 아니야. 글쓴이도 노래하는 사람도 춤을 추고 있어. 그래서 장송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겠지요? 왜? 여기가 참 복잡하거든요. 원산, 쭉 태산, 쭉 기암, 쭉 장송. 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산은 멀리 있는 산이야. 그 다음에 태산은 커다란 산이야. 그러니까 뭐야? 멀리 있는 산에서 커다란 산이니까 뭐야? 먼 경치가 가까워진 거죠. 그 태산 안에 있는 기암이 보여. 그럼 더 가까워. 그 옆에 있는 소나무도 보여. 더 가까워. 자, 결국 뭡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묘사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또 하나 볼까요? 첩첩, 주춤, 층층, 낙낙, 우줄우줄 어떻습니까? 같은 단어 두 번씩 쓰고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첩어라고 합니다. 중첩되는 말이란 뜻이에요. 이 첩어와 그 다음에 의태어를 사용하여 자연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말 복잡하네. 칭암절벽 위에, 상이니까 칭암절벽 위에 있는 폭포수는 콸콸, 이번에는 콸콸 의성어네요. 3, 4조의 음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뭐야? 네 글자, 두 글자잖아. 안 맞는 거야. 수정념이 드리운 듯, 뭐뭐인 듯, 뭐뭐같이,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쓰면서 원관념은 폭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칭암절벽이 있어. 칭암이니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거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이렇게 칭암절벽이 있고 이 절벽에 폭포수가 확 쏟아지는 거야. 막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게 이게 쏟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이 골물이 저럭저럭 저 골물이 쌀쌀이야. 그러니까 이쪽 골짜기에서도 물이 막 모이는 거야. 저쪽 골짜기에서도 물이 막 모이는 거야.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쌀쌀이라는 거 의성하고요. 음성상징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음수에서 벗어나긴 해. 어쨌거나 모여가지고 물이 내려가니까 이 물이 어떻게 써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폭풍 막 거품 불면서 막 세게 나가겠죠. 열에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모여서 막 쫙 내려가니까 천방자 지방자 소쿠라지고 뻥 빠져 넝출지고 방울지는 거예요. 천방자 지방자는 천방지방의 변형이에요. 천방지축은 알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정 모르고 그냥 막 날뛰는 거지요. 소쿠라져 펑퍼져 소쿠라져 펑퍼져 소쿠라져 빠른 물결이 굽이치고 솟아올라 팍 올라가겠죠. 이제는 펑퍼져는 뭐야? 옆으로 편안하게 쫙 흐르는데 뭐야? 넝출지고 방울져. 넝쿨처럼 길게 이어졌다가 다시 깨어지면서 방울이 되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지요. 물살이 엄청 센 거지요. 저 건너 병풍성으로 이쪽에 이제는 병풍처럼 생긴 바위가 있네.
이 병풍처럼 생긴 바위 쪽으로 으르렁 콸콸 하면서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하얀 옷같이 흩어지니 기가 막힌 경치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되겠죠? 소부와 허유가 옛날 중국의 기산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던 인물들이죠. 요 나라 임금이 천하를 얘네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전하, 저는 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충신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는 기산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산영수에서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부와 허유가 이야기하던 기산영수, 한마디로 무릉도원같이 아름다운 곳이 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신이 있는 곳이 선경과 같다는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대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콸콸 주룩주룩 샬샬 천방저 지방저 콸콸. 자, 뭐 같아요? 그렇죠. 의성어 의태어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폭포의 장관을 청각적 심상으로 운율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 하나, 요 대목을 가지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받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투, 봄산 경치에 대한 감상,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주곡재금은 주걱이라고 우는 새가 있대요. 그 새를 우리는 주곡새라고 합니다. 천고절이니까 절개죠. 천년 동안의 절개. 적다정조, 이거는 알걸? 적다, 소짝새예요. 자, 이 주곡재금이나 적다정조는 사실은 정상적인 한자는 아니에요. 소위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콩글리시 비슷한, 콩글리시는 아니고 콩차이니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년풍이라. 자, 그렇다면 절과, 여기서는 풍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절과 풍은 당시 민중들이 소망하는 일종의 가치관이 드러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견세를 통해서 절개를, 소적세를 통해서 풍년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꾸법이고요. 일출낙조, 해가 솟아오르고 달이 떨어지는 것이, 한마디로 솟아오르는 저녁해와 떨어지는 저녁놀이, 저녁해란다, 미안. 아침해와 떨어지는 저녁놀이, 눈앞에 펼쳐져 경계무궁이 좋구나. 경계무궁, 끝없이 아름다운 경치가 기가 막히구나 라고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처음 부분을 보세요. 처음 부분을 보면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좋다 변님네야 산창경계 구경가세, 이렇게 시작했죠. 야, 구경 가자, 기가 막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맺어요. 즉 서사 부분과 호응되는 구절이고요. 경치 구경을 마감하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결사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무궁한 자연 경치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작품 유산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가,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민적이고 향락적, 노세 젊은 노세죠. 유흥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풍류적이고요. 그 다음에 봄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느낌인데, 고사와 아까 무릉도원 고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한시 등을 활용한 것은 수용계층인 양반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양반들도 이 노래를 즐겼다는 거지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언어 사용의 이중성이라고 볼까요? 자, 한문투의 언어, 그 다음에 한글투의 언어. 유사경비는 편평금이여 와간전문은 분분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양반을 고려한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에요. 반면에
이 골머리 주르륵 저 골머리 샬샬 열에 열 골머리 한대 압수하여 전방자 지방자 손가락 찍어 방과자 방칠 찍어 방울자 자 이런 거는 그렇죠. 서민의 언어죠. 우리말 중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상층의 언어와 그 다음에 하층 서민의 언어가 이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중적 언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화만발 점잠홍이로구나에 나타난 고사. 이 고사는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도연명과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화를 우리는 뭐야? 복숭아꽃.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화원기, 도연명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도연명이 아니라.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거북이와 토끼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고려시대에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부식, 한 사람은 정지상. 그런데 이 김부식은 정지상한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네.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부식이 녹색 천사사 도화만 점홍이라고 식구를 읊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정지상의 귀신이 띵용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고스트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뺨을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게 천개라고 하지 천가닥의 실과 만이라고 했죠. 그죠? 만점의 불금을 세봤어? 네가 셌어?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1000개의 실이 푸르디? 푸른 천이 1000개디? 꽃이 10,000개디? 네가 이거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어 이 새끼야? 빠! 그러면서 도화 사사록 아니 도색 사사록 그 다음에 도화 점점홍이라고 왜 안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재현의 백운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역시 도화 만발 점점홍의 고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죠, 그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지상이 김부식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내지는 귀신이 되어 김부식에게 복수했다라고 하는 당시 민중들의 어떤 의식이 반영된 것이고 그것은 정지상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태어와 의성어 같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무엇을 주었다?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자, 기러기가 물이 져서 펄펄펄 배군간에 높이 떠서 할 때 이 펄펄펄. 그 다음에 또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 기함은 칭칭. 그 다음에 우줄우줄 춤에 겨워. 뭐 이런 것들은 의태어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포수는 콸콸, 이 골머리 조르르, 저 골머리 샬샬 이런 거는 의성어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둘 다 음성상징어고요.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자, 조선시대 12잡가 중에 하나인 유산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